네, 장관님 이번에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5주차 전국의 선생님들이 집회를 매 주말마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네, 이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마련되지 않은 거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건강 상태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방치돼 있는 게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네, 제가 2021년 8월 달에 이 학생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 보건법 있잖아요. 학교 보건법의 개정안을 냈고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 계획을 교육부가 세우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을 수립하고 관련된 시스템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 정신건강상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특별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 지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고통은 더 이제 커지는 것 같아요. 요번에 서희초 사건이 나고 나서도 사실은 경기도의 특수 그 교육 대상 학생도 그랬고 세종의 뭐 왕의 이런 DNA 이런 얘기 나왔던 학생도 특별한 어떤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과연 지금의 학교 시스템에서 충분히 이제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이제 결산과 관련해서 보면은 2018년하고 19년에 학생 자살자 수 혹시 알고 계세요? 네, 20년에 148명입니다. 아니 2018년에 19년에가 144명이고요. 네, 21년하고 22년에는 200명 가까이 돼요. 네, 네. 193명, 197명입니다. 그리고 특히 뭐가 중요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냐면 초등학생 자살자 수가 3명이었다가 18년에 3명이었다가 22년에는 11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살 학생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저연령화된다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예. 지금 여기에 관해서 교육부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나 현황 파악을 하고 있나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특히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게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잖아요. 코비드 세대라는 말까지 나온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네. 이게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심리적인 어떤 상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고 사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뭐 기초학력 이런 얘기 하는데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무리 거기다가 지식을 부어 넣어도 기초학력이 향상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교육부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 통계나 이런 것들이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는 건 제가 볼 때 직무유기 아닌가 싶어요. 직무유기. PT를 한번 보시면 자해 학생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자해 학생이 뭔지 아시죠? 네, 네. 네, PT 한번 보세요. 자해 학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해 세종 같은 경우는 7.5배, 경기도 같은 경우는 4배, 부산 거의 4배. 이런 애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교우 관계가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결산과 관련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2022년부터 학생 건강 지원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네, 네. 진행하고 있죠. 네. 그런데 예산이 그 다음 PT를 보시면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비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의 사업비는 그나마 책정된 것 중에서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6억. 전국의 2022년도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관신곤이나 자살위험군 학생이 몇 만이 나왔냐? 10만 명이 나왔습니다. 10만 명. 이 10만 명 학생을 관리하는 사업비가 6억.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거 외에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그 연계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진료비나 치료비, 그다음에 학교를 방문하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지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 전체 10만 명 중에 40%인 4만 명 아이들은 아예 연계가 안 되고 있고, 이 연계가 안 된 아이들 중에 또 10% 정도만 학교에서 학교 방문 정신과 진료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0% 아이들은 완전히 방치돼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누가 감당하냐? 선생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수업하는 선생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초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전국 곳곳에서 늘상적으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걸 보니까 전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예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실적도 학교 응급 심리 지원 21년하고 22년 비교해 보면요. 22개 학교에서 22개 학교도 사실 부족하죠. 전국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학교가 몇 개 있어요? 11,000개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중에 22개 학교가 운영 실적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도는 3개 학교로 줄었어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고심은 잘 만들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생활지도 고심은 잘 만들면 이런 특단의 대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생활 지도권을 아무리 행사한다고 해도 아이들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그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법안도 냈는데 상시적인 관리 지원책이 필요하고요. 심리 상담 행동 전문가 배치해야 되고요. 그다음 학교가 의뢰하면 치료 연계할 수 있는 연계만 구축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대폭적인 예산을 책정해야 돼요. 대폭적인 예산을. 별도의 특단의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지금 작년 지금 결산 과정에서 나온 이런 식의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안 돼요.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주 위험군 학생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1인당 1년 통틀어서 70만, 평균 7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의원님 뭐 말씀하신 내용은 뭐 100%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만 해도 2023년에는 상당히 많이 이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그 강조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도 계속 더 증액을 하면서 동시에 좀 예방 차원의 정책들이 정말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유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좀 그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역량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 뭐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 퍼지면서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초등에서도 방과 후에 예체능 활동을 통해서 좀 마음껏 뛰어놀게 한다든가 이제 아이들의 그 학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적 정서적인 역량도 같은 비중을 두고 이제 정부가 교육 정책에서 강조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정신 건강에 대한 치유나 이런 부분도 함께 해서 저희가 좀 그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이 문제는 천착을 하고 문제 해결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긴급하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일단 집중해야 돼요. 20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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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에
네, 그 의원님 뭐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뭐 그 고민하고 있고 의원님하고도 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